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저의 아이의 영어교육 로드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길게 어떻게 보면 초, 중, 고까지 갈 것을 공개하지 않고 초등학교 정도만 짧은 호흡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쉽다. 뭔가 좀 길게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을 것 같았었는데 전문가라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가졌었을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자신만의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요거를 따라오면 그래도 얼추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고 그분들도 이제 티칭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귀납적인 경험 플러스 본인 어떤 교수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신만의 어떤 로드맵 이런 거 좀 따라오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의 의견은 그분의 의견대로 그리고 저는 저의 또 이렇게 기납적 경험과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들 복합적으로 섞어가지고 로드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필기할 준비, 들을 준비 그리고 엄지, 라이크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준비해 주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드맵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부표를 따라가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부표를 따라서 완주를 할 수 있다. 일종의 그게 로드맵이잖아요. 내가 가는 게 길인지 아닌지 그런 걱정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수영을 만약에 바다 수영을 한다고 해도 이게 부표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세요 지금 오는 길 맞아요 라고 한다면 힘도 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드맵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안 쓰는 곳은 없죠. 기관에서는 다 죄다 로드맵이나 커리큘럼을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이렇게 설명회 할 때는 이렇게 또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드맵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은 다 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강 사이트라든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수제 수강자들, 성적이 올랐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어. 이 로드맵 따라가면 되겠어. 혹은 커뮤니티에 엄마표 영어 이런 거 따라가가지고 됐다. 한 개인이 이제 했다고 했을 때 따라가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돼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탑 오브 탑 올라가 가지고 달성을 한 사람은 보기에는 굉장히 많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털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이냐, 생존자 편향이란 말 들어보셨죠? 생존자 편향, 그쵸?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남으려고 하면 이 살아 돌아온 사람 A, B, C, D, E 공통점만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 살아남겠네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확률적으로 좀 운적인 요소가 좀 많았었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를 일반화해 가지고 목숨 걸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인강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과정 굉장히 혹독합니다. 보통 풀잭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 힘들 수밖에 없죠. 기존의 나와 다른 내가 돼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겠죠. 그게 부모님이 됐든 아이가 됐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좀 과한 것들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과한 것들 과정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통과해가지고 이겨낸 아이들 혹은 이제 학습자들이 이게 정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 비율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강 퍼센테이지만 따져도 10%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100명이 들으면 90명은 사실은 도중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나머지 10%만 갖고 해도 수강생이 1000명이다. 그럼 10%만 해도 이미 100명인데 100개 수강 오기만 이렇게 이어붙여도 좀 길게 이어붙여도 스크롤이 끝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그 스크롤 끝없이 내려가는 거 보고 와 황금 로드맵이네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으로 비틀어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이런 관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로드맵, 커리큘럼 약간 회의론자에 가깝다 볼 수 있겠어요. 교육이란 현상을 제가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대로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거대로 안 되면 과연 학습자들 어떻게 대처시켜야 되는가. 그나마 저는 이제 애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뭐든 이렇게 관리를 해줬죠. 질문이 오면 이제 관리를 좀 해주고 이렇게 공부해보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전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한테 상담 메일이 오면. 근데 만약에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어떤 로드맵 어디서 따와가지고 대략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우리 아이가 그 ABCD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내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상대방 아이들은 혹은 잘된 아이들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안 되면 그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너무 이제 맹신하게 되면 이게 안 되었을 경우 혹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이래서 변수가 발생했구나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숲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학습자 혹은 학습자의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쉽게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대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처하기 어렵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어 학습에 상당히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안 되니까 학원 보낼까 이거 하다 안 되니까 다시 이제 혼자 해볼까 이도저도 아니다 보면 아이의 이제 영어 감정이 훼손되는 게 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제 아이가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자기 주도성마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개별화시키기에 좀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탄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회복 탄력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로드맵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참고하면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들어가야겠죠. 과연 홍공쌤은 그러면 자기 아이한테 혹은 상담이 올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게 하는가? 이 로드맵을 아예 쓰지 않는가? 그렇진 않죠. 지난번에 제 아이에 대해서도 저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짜놨는데 제 로드맵을 들으면서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큰 꼭지는 있는데 사이에서 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정도로 생각한다. 요 안에서 범위가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대나무파입니다. 꼭지는 찍지만 그 안에서 애가 완전 이탈하지 않을 정도는 제가 이렇게 보호장치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요 정도 애가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 정도는 마이너스 플러스 어느 정도는 요 정도는 이렇게 감내를 하게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게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려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릴 때 아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학습자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 학원 선생님이나 저 같은 영어 약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잘 해줄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24시간 집에서 이렇게 칩거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애가 행동하는 것도 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솔직히 알아요. 애가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누굴 닮아서 공부가 이런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인내심이라든지 뭐에 흥미가 있는지 학습자 분석이 처음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로드맵이 성공하려고 하면 길게 이제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실천.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만큼 실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세그멘트를 끊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애가 피자 한 판을 어떻게 먹겠어요? 애가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를 좋아하는지, 즉 학습자 분석도 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도 한 번에 입에다가 그냥 피자 한 판 밀어넣고 다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피자 잘라가지고 작은 조각으로 조금씩 먹이면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마실 것도 먹이다 보면 한 판을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divide and conquer,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정복하는, 공략하시는 방법. 그래서 세그멘트로 이제 끊어서 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분석하고 세그멘트로 끊어서 가라, 두 가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그멘트로 끊어서 가고 학습자를 잘 알고 있다면, 아까 피자를 설명드렸다면 애가 피자도 먹을 수 있는 성향이 되고 짧게 잘라서 주면 애가 야금야금 먹죠? 그럼 애가 뭘 맛보게 됩니까?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작은 성공을 맛봤다,
성취를 맛봤다. 특히 저희 집 같은 거북이 성취를 맛보면 어머 야 이거를 너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 해냈네. 하나를 이제 완수를 했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쵸? 애가 이렇게 성공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이제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피자를 이렇게 주다 보면 애가 잘 먹기도 하지만 갑자기 어떤 덩어리는 양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양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학습자 분석을 했으니까. 근데 유독 양파가 여기 많이 몰려가지고 애가 먹는데 갑자기 엄마 뭐야 양파! 라고 했을 때 이 실패 관리 너무 진짜 막 다 몰려가지고 양파가 미칠 듯이 많다. 그런 부모님이 조금 도와준다든지 하고 그래도 양파를 먹었는데 잘했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조금 양을 줄이더라도 양파를 좀 먹게 한다든지 해서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든지 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그거를 좀 최대한 상쇄하면서 애가 어쨌든 소소한 실수가 있든 어떻든 그쵸 쭉 나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약간의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아이가 이제 맷집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맷집을 키운 다음에 결국은 나 성공했네. 요걸 넘었으면 결국은 되는구나 라는 걸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도 맛보게 해주고 그 안에 리스크 요인이 보이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부모가 약간 이 리스크를 해징해주는 그런 과정. 다 먹어주라는 건 아니죠. 양파 내가 다 먹을게. 학습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 좀 됐으면 너 요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징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공 그리고 실패도 넘어서는 게 이게 반복되면 쌀밥 보리밥 보리밥 쌀밥 이런 식으로 쌀보리를 잘 넘어가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 습관 반복. 그럼 아이는 알게 될 겁니다. 10번의 작은 경험을 하게 되면 한두 번 정도는 양파가 겁내 많이 몰린 게 있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엄마 나 잘 알고 있고 전에보단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걸 보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합니다. 부모의 맷집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꼭 성공만 맛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실패를 어떻게 넘어가게 되느냐, 리스크를 어떻게 해징하게 되느냐, 그런 경험을 쌀밥 보리밥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맷집이 생기고 맷집이 점점 단단해지면 아이한테는 이거 아니라 다른 거, 이제 피자가 아니라 다른 걸 도전해요. 이번에는 자, 너 개불 먹어보자. 개불 먹어보자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A에서 B로 넘어갈 때도 그 안에서 작은 성공과 약간의 실패를 넘어서거나 리스크를 넘어서도 결국은 잘 될 거란 것을 아이는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그쵸 잘 적응하고 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나가서 한 호흡 두 호흡에 결국은 그 B라는 과업도 완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잘게 쓴 걸 끊임없이 이렇게 먹으면서 길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기를 발견하는 가운데 결국은 아이들, 학습자는 뭘 발견하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겁나 대견하거든. 나 생각보다 끈기는 있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서는 나도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있어도 뛰어넘네. 이런 실패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굳은 살이 되거든요. 굳은 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홍콩말 굳은 살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영어에 있어서든 뭐에 있어서든 이런 경험들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성공을 맛보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어떤 실패, 리스크를 넘어섰던 그런 굳은 살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근데 거꾸로 로드맵, 커리큘럼에만 우리가 너무 A부터 G까지 가면서 여기 막혔어요 어떡하죠? 너무 그거에만 매달리게 되면 그 로드맵을 보느라 로드맵의 그림자에 아이를, 학습자를 볼 수 없고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정작 아이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는 무척 어렵다. 요컨대 100명한테는 결국 100개의 로드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개의 로드맵으로 분할을 시키고 싶다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아이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적용을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라이크, 댓글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